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랬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정상인데 옆에 공부한 친구들이 비정상이야. 아니, 대학에 들어오면 놀아야지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놀면서 공부해. 약속하는 겁니까? 지금 내 얘기 저 뒤에 들리나요? 마이크 때문에 내가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소리 더 크게 해야 되나? 괜찮아? 그래.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 나와 있는 것처럼 관광정책론. 그래서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관광론이 우리 관광학의 원론이라면 이제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기본 과목에서부터 강론으로 시작되는데 강론의 또 원론이야.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강론의 강론이 이루어져. 오늘은 또 강론 중에서 원론이 해당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정책론인데 강의 기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수업 기획서를 같이 볼 것 같으면 이 수업은 전공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은가? 그래? 아, 창피해. 올라가서 해? 훨씬 나? 아이, 이 스테이지 올라가는 건 부담스러운데 괜찮아? 짧아 보이진 않고? 오케이. 이게 올라가서 하는 거가 좀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데 괜찮아? 그래? 그럼 올라가서 내용 보면은 교과목은 관광정책학 입문과정이야. 이제 이걸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정책 이슈 분석이라는 과목도 있고 관광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관광정책 개발 수업도 있고 이제 이 과목에 또 강론들이 쭉 이루어지게 돼. 그러니까 모든 공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막 2학년, 3학년 수업을 듣게 되면은 때로는 아주 힘든 경우가 강론의 원론이 있거든. 순서를 안 하고 되면은 자칫하면은 학문적인 혼란이 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어? 레이어란 말이 있잖아. 단계가 흐트러지면 안 돼. 그래서 공부할 때 특히 대학 공부는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는 선택을 해서 여러분 듣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1학년 수업, 2학년 수업, 3학년 수업이 딱 나눠져 있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수업 목표 및 안내에서 보는 것처럼 관광정책학의 기초 이론 이해하고 실제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 능력 키우고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같은데 교재는 관광정책학 제2판 그랬는데 교재는 저자 이현택. 그래서 여기 2012년에 나왔는데 다시 이제 이번 여름방학이 개정이 돼서 제2판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뜨뜻해 진짜 따끈따끈한 거고 색깔도 가을에 맞게 이렇게 가을색 그렇게 됐는데 요 교재를 할 건데 책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걸로 사람 툭툭 건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마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 것 같은 염려가 되는데 들고 다니지 말고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번 수업에서는 출석은 10%인데 1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다 출석을 잘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 내가 몸이 아파서 교수님 이 병원 갔다 온 진단서를 내면 됩니까? 난 이걸 왜 내는지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결석으로 안 하나? 질병? 근데 대학엔 그렇게까지 없어. 그러니까 아파서 못 나오면 결석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보니까 아프면 아픈데 진단서까지 뛰어가서 다니면서 난리를 치니까 더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대학에는 아무리 그래도 받기는 하지만 반영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 조금 좀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출석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역시 이제 10%인데, 그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배율을 봐서 좀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늘상 있는 거지만 학습, 참여도. 그래서 학습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친절한 거지. 불친절한 태도를 취하면 소리 없이 점수가 빠져나가. 불친절한 태도란 얘기는 교수님하고 봤는데 웃지 않고 아주 그 친절한 얼굴이 아닌 얼굴을 할 경우는 내가 왜 점수가 자꾸만 A가 안 나올까? 친절하지 않으니까. 교수님이 질문했는데도 답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갈게. 이번 주 이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만나는데 주로 이제 하나 위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있어. 첫 주는 오늘은 강의 소개하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수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나 이거 녹음 안 눌렀는데 녹화 눌러볼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광정책학의 구성, 기초 개념 배우고, 정책과 환경 배우고, 정책과 행위자를 배우고, 그리고 나면은 정책의 과정, 그래서 의제 설정, 결정,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집행, 평가, 변동으로 가서 새로운 접근, 그 다음에 프로젝트 1, 2 이렇게 진행이 돼요. 프로젝트 1, 2는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개별 프로젝트가 될지 팀 프로젝트가 될지 한 번쯤 하게 돼. 알았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수업 중에 의논할 거야. 그래서 미리 결정은 안 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광 정책을 배우는데 1학년 수업의 연장선으로 오게 되면은 정책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관광학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 이때 더 많은 걸 요구할 때 요구받는 게 상상력이야. 우리가 관광학적 상상력이란 말을 했었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교수님,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실제로 해본 것도 없는데 정책을 배웁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본 것도 없고 경험도 많지 않은데 경영을 배웁니까? 해본 것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개발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학문은 전부 해보지 않은 것을 상상력으로 공부하는 거야. 의과대 학생들은 아파보지 않는데 환자를 치료해. 그렇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상상인 거야. 어디가 아플까? 문제를 진단하는 거야. 법과대 학생들은 자기가 법률적인 문제가 경험 있는 것도 아닌데 법을 공부해서 적용시키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관광학 공부해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학적 상상, 나 여기 쓸 수 없는 거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 지워지네? 이거 원래 쓰는 거니? 그랬구나. 이게 원래 이거 아니었지? 이상하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광학적 상상력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나 현상을 볼 때 특히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회과학, 인문과학 할 거 없이 우리들이 학문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실용주의야.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라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이와 달리 물론 인문학에서는 시를 읽고 이런 것들은 감상적인 거지, 그지?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특히 사회과학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이 대부분이 문제 해결이야. 사회 문제 해결. 그렇습니까? 이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그러는데, 솔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블럼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관광을 공부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관광 문제 해결이라는 걸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이게 실용주의야, 바로. 그래서 현대 학문들은 전부 실용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어. 이때 관광학적 상상력은 우리가 어떤 문제나 현상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차원의 레이어를 가져라, 차원을 가져라고 얘기했었거든. 첫 번째가 개별적, 개인적 관점. 개별적, 개인적 관점은 어떤 관광 문제가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어.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왔나 궁금하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걸 우리가 개별적, 인디펜던트, 개인적, 인디비주얼, 그러한 관점으로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지. 두 번째는 우리 뭘로 보라고 그랬지? 구조적 관점. 구조적 관점. 구조적 관점. 구조적 관점은 영어로 스트럭처리라고 그랬거든. 스트럭처. 구조는 어떤 것들이야? 구조는 집을 짓는 거고 똑같은 거야. 스트럭처, 구조.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어. 근데 한국이라는 데스티네이션 혹은 서울이라는 관광지는 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때 어떻게 구조화가 됐는지, 얼마나 짜임새 있게 이것이 다 만들어졌는지 이것들을 보는 거야. 따라서 관광자가 왔을 때, 명동에 나갔을 때 이렇게 관광자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개인적 혹은 개별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봐야 돼? 안내센터는 어디 있지? 관광경찰은 어디 있지? 여기서 여행사는 무슨 역할을 하지? 중앙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지? 이렇게 관광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있느냐만 보면은 그거는 구성 요소를 보는 거고, 그것들이 어떻게 집을 지어서 완전한 모습을 갖췄냐를 본다면 그거는 구조주의적 관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지? 스트럭처를 봐야지. 그러니까 어떤 관광지가 집으로 따진다면 아주 편리하고 짜임새 있게 됐다면 그거는 뭐지? 선진관광국이라고 얘기하겠지. 우린 그런 관점 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관광자 한 사람 한 사람만 본다면 그거는 그냥 개인적 혹은 개별적 관점.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세컨드 레이어가 있지. 한 단계는 전문가니까 마치 환자가 왔어. 환자가 하는데 어디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는 감기약을 줘. 하지만 어떠시? 종합병원에 오면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래? 그러면 검사해야겠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각 분과의 의사들이 외과, 내과 막 들어와가지고 그 한 사람을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지. 이것이 바로 구조적 관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관광학에서는 어떤 구조를 제일 중요한 구조로 봐? 한쪽에서는 민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짜임새가 있나? 우리 명동에 갔더니 레스토랑은 잘 짜여 있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으면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잘 돼 있나? 이런 것들 막 봐야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왜? 관광은 뭐지? 공공적 성격이 들어가 있지. 퍼블릭이란 뜻은 영어로의 퍼블릭은 번역은 공공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퍼블릭의 영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가면 뭐가 나오지? people이 나오지. 그래서 퍼블릭은 people이야.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공공적인 문제가 있다. 집단적인 문제가 있다. 집단적인 문제는 사회 문제다. 사회 문제는 누가 해결해? 공공 부분이.
공공부문은 누가? 사람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뽑아낸 조직, 공공조직. 그러니까 명동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분실도 하고 한쪽에서는 막 관광객들에게 안전 문제에 위협을 주기도 해. 누가 역할을 해야 돼?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지. 이것들이 다 한쪽에서는 민간의 영역, 한쪽에서는 공공의 영역,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요번에 배우는 우리는 관광정책학은 어디에 속해? 바로 구조적 관점에 속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에 속하는 거야. 특히 관광산업은 민간 기업들이 시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 차이가 있어. 그래서 관광은 경영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관광은 한 제품을 그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 사회 전체를 소비하는 거지. 내가 그 사회에 와서 관광을 하는 거 아니야. 명동 없이 롯데호텔은 있을 수가 없지. 그럼 명동이라는 공공지역사회는 누가 관리해야 돼? 공공부문이 관리해야 돼. 그래서 관광에서는 바로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공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다루는 학문이 관광정책학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 배우는 거는 우리의 상상력은 뭐다? 구조적 상상력. 구조적 상상력. 그 중에서 공공부문,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이것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어때야 돼요? 여기에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또 어떤 순서로 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이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정책은 여러분들이 늘 듣고 늘 대면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정리가 잘 안 돼.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야. 뉴스만 키면은 정부는 이렇게 시작하지. 가브먼트는 이렇게 시작하지. 정부는 이번에 사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는 이랬습니다. 국회는 이랬습니다. 이번에 입법부는 이랬습니다. 혹은 이번에 재판 결과 이랬습니다. 쭉 나오고 있지. 이것들이 전부 다 가브먼트야. 이게 다 정부야. 정부에는 뭐가 필요해? 셋이 있지. 지난 1학년 1학기 때도 배웠지.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이들이 전부 모여서 가브먼트가 형성돼서 공공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거. 바로 요 구조적 관점. 참고로 우리 상상력의 세 번째 관점은 뭐지? 체계론적? 그거는 좀 요거고 역사적 관점.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흐름이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관광 문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관광 문제 1980년대는 어땠지? 왜? 우리가 역사적 과정, 즉 역사는 그냥 흐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지? 문제의 컨텍스트가 되지. 그러니까 문제의 콘텍스트를 끄집어내는 거야. 콘텍스트는 배경이거든. 모든 똑같은 역사의 시간적 흐름이 있지만 어떤 프로블럼에, 문제에 연관성을 준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컨텍스트라고 그러잖아. 역사적 맥락. 관광학으로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상상하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어. 반발도 해. 교수님 배운 것도 없는데 뭐 그것까지 해야 되고, 관광은 워낙 즐기는 거 아니에요?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거 해야지 뭐 맨날 이렇게 복잡한 것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행 즐기는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해주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는 사람 우리는 바쁠 수밖에 없어. 마치 연극하는 사람들이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하는 거를 구경하는 관객들은 즐기지만 연극학과의 학생들은 무대 뒤에서, 무대 앞에서 연구하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구는 하는데 이런 상상력이 없으면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자꾸만 절벽을 느낄 거예요.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해.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잘했는데 대학에 들어오니까 자꾸만 무슨 소리인지 자꾸만 멀리 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학문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서에 써 있는 거 위주로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가 잘 안 돼. 그래서 자꾸만 교수님들이 대학에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 팀 플레이를 해라, 팀을 짜라. 자꾸만 하는 건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상상력의 자극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상력의 자극. 나도 여러분들이 무슨 발표를 할 때 들으면서 내 상상력이 막 반짝거려. 또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 여러분들도 자꾸만 공부도 하고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면 팀 플레이를 많이 시키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극받으라고. 자극받으라고. 알았습니까? 자,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 이번 수업에는 여러분들의 관광학적 상상력, 특히 구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관광 문제를 바라보고 그 관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공공 부분인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정책은 무엇인지, 또 정책의 중요한 논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서 수업으로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하도록 하고, 이번 수업과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친절해야 될 텐데. 질문 이시나? 무슨 질문 있나? 친절하게 해. 질문 없어?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이번 시간은 워밍업을 하고, 아직 컨디션들이 잘 안 풀렸지? 응? 몸이 찌뿌둥하지? 그래서 다행히 너무 더웠는데 어이구 이제 좀 날씨가 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공부들 하기에도 좋은 시절이고, 그런데 운동들 많이 해서 체력들 잘 보강하고, 저녁 때는 걷기 운동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꾸만 몸을 좀 단련시켜야 돼. 그렇게 하고, 혹시 교수님한테 개별적으로 뭐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남아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합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 과목이라서 학생들이 숫자가 좀 많은 편이라서 좀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양해해주고 서로 잘 협력해서 이번 학기도 성공적으로 끝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